fall in love too easily.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꿈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지식 컨퍼런스 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지식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는 지식 공유 컨퍼런스 테드처럼 다양한 분야의 과학인들을 초대해서 꿈과 지식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My heart should be well schooled.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와 더불어 꿈과 열정이 만나 희망으로 전해지는 시간. But still I fall in love so 첫 번째 시간을 장식할 주인공은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생물학 분야에 뛰어든 여성 과학자 제인 구달, 로잘린드 프랭클린. 그녀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녀가 그리고 있는 꿈은 어떤 모습일까요? sand in my sho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이선희 씨 맞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인공으로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학부 때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생물학에 정보학을 융합시킨 응용정보과학에 있어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학생이신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과학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20대 후반에 다시 찾은 캠퍼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첫걸음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시기, 어려운 가정 형편과 맏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선희 씨는 결국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여성 과학자의 꿈 대신 은행원의 삶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희 씨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이선희 씨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쭉 꿈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생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이제 잠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우연히 고서를 정리하다가 세기 발행 도서 한 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나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짓게 된 이 이중나선이라는 책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그 경위를 흥미롭게 풀어나가게 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게 되었던 부분은 이중나선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것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사실은 여성 과학자인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X선 사진을 직접 찍어서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내내 4년 내내 생물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4년 동안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물학이 더 좋아지는 게 느껴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제 꿈을 키우고자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불투명한 미래를 이제 먼저 앞서 걱정하셨던 부모님께서 강한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적에 저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보여준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모건 프리먼이 출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제가 꿈에 있어서 도전 정신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겨준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두 주인공이 나눈 대화 중에 그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그거를 알아볼 때 질문 2가지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사 중에 당신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당신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와닿았고, 저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미시면서 그러면 네가 생물학에 가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줄 건지 글로써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글보다는 그림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한 장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제 부모님께는 이 DNA, RNA 이러한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유전 정보 단위가 보이지 않고 쉽게 접해보지 않은 지식 분야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패킹되어 있는 DN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처음 밝혀낸 사람도 여성 과학자이고, 저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를 이뤄내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해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저의 강한 의지를 보시고 대학원 준비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순히 책 한 권으로 시작된 대호기심이 뜻밖의 느낌표를 낳을 수 있도록 제가 정진을 하고자 저는 이제 과학기술연합대학원에서 이제 의학약품화학이라는 석사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생물학이 어떠한 흥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몸의 이러한 몸의 기능을 유지를 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열쇠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가지가 있게 되는데, 먼저 DNA, 그리고 RNA, 그리고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게 됩니다. 이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생물학 연구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건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우리 몸 전체에는 60쪽의 세포가 있게 되는데, 이 세포에 있는 모든 DNA를 풀어서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감게 된다면 무려 360바퀴를 감을 정도로 대단한 양이 우리 몸 안에 패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 과학자가 밝혀낸 DNA 이중나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백본이라는 등뼈 부분에는 인산과 당이라는 골격을 기본으로 해서 안에 4가지의 문자로 생각할 수 있는 염기가 A, T, G, C라고 해서 4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하게 돼서 A는 T, G는 C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DNA 염기 서열 가운데 어떠한 서열 정보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 미국이나 선도 국가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1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게놈 시퀀싱이 전 세계에 무료로 공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점은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전자의 개수가 다른 개체수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거와는 반대로 총 32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단 3%만이 저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옆에 보시는 쌀 같은 경우에는 37,000개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에 비해서 33,000개의 유전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융합 학문이 더욱 바이오 쪽에 융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재미 한인 과학자가 밝혀낸 새로운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제가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DN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염기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기 짝끼리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금속 등과 같은 무기 물질에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에도 우리가 원하는 나노 입자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배열로 조립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DNA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로 가기 전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사체 역할을 하는 RNA 부분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김명민과 송세벽 같은 배우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연기력이 발판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와 같이 오랫동안 발견이 이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획기적인 연구 결과로 관심을 받게 된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되게 짧은 서열로 이루어진 RNA 단편 조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점점 생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난치성 질환이나 예를 들면 척추가 손상되어서 몸이 재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RNA가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접혀있는 구조를 컴퓨터로 모식화한 그림인데요. 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암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암에 대해서 단백질이 어떠한 표적성을 가지고 암 치료제로 개발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에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 혈액암에 대해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탄환이라는 책으로도 출판이 될 정도로 관심을 받게 된 약인데요. 글리백이라는 약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전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공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 환자에게 획기적인 치료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백질 혁명에 대해서 슈퍼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기간이 무려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리지만 이러한 분자 생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인해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여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로 줄이는 수준으로 신약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DNA, RNA, 프로테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획기적 연구 결과를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질환에 관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은 더더욱 큰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노바티스 사장이 이제 그 글리백이라는 약을 개발을 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치료 회복성이 보인다는 그러한 감사의 글들을 받고 제약회사 사장으로서 개발자로서 뿌듯함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한 장 찍게 된 그림인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이게 있을 정도로 이제 생물학 분야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생물학이라는 한 분 분야가 다이나믹하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저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희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요. 직접 그림을 그려서 부모님을 설득했던 그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뭐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일을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그 어려웠던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지금 20대 후반 청춘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민이고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나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이 왔었는데 제 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이제 꿈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갔는데요. 오늘만큼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선희 씨의 얘기를 듣고 또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선희 씨처럼 지금 또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포기를 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누구나 또래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모두 다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다면 저와 같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멘토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본인의 꿈에 대해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희 씨 희망적인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죠. 전국적으로 수험생 70만여 명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큼 성과를 이룬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혹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차근차근 자신의 꿈을 채워나가는 미래 여성 생물학자 이선희 씨처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만의 꿈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above.